2040년부터는 더 이상 지금의 제품들을 볼 수 없습니다. 모두 새로운 체계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G, 삼성,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종목들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초반부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168%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는 섹터,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루 전 월요일에 녹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차트의 모양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미국 3대 주요 지수가 5에서 7% 정도 반등했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 2년여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시건대가 발표한 6월의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5.3%를 기록했습니다. 예비치였던 5.4%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1%로 예비치인 3.3%를 하회하며 지난 10개월간의 범위였던 2.9에서 3.1%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즉 고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원 하원 청문회에서 하반기 강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은 다만 성장세를 늦출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시장 판단이 나오면서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반등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월요일 개장 전 상승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공존했습니다. 미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 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과 변동성 확대 국면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비등비등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잔존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통제, 환율 등 대내외 악재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의 체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신뢰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분석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는 전기 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부터 최소 7%, 최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알려드렸던 KEC입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테슬라 관련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부터 최소 10%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수가 하락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시지만 주식성공TV를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상당 부분 그동안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6월 한 달간 길고 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김석사가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더욱 엄선하고 선별하여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실제 도로 주행에서 1008km를 주행했었는데 6월 21일 한 번 충전으로 14시간 30분 1202km를 충전 없이 주행하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양산 차종은 아닌 콘셉트카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차량의 적용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하고 발전하면서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내연기관 승용차는 대체로 연료 탱크를 꽉 채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700에서 800km 수준입니다. 전기차가 항속 거리가 내연기관을 훌쩍 넘어서는 1000km 수준이 된다면 충전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 석유기업 엑슨모빌의 대런 우주 CEO는 벌써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40년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20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전 세계 모든 신차가 전기차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시장의 성장과 전망을 예견하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LG전자는 최근 GS에너지, GS네오텍과 함께 국내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금액 100억 원에 공동 인수했습니다. 2019년에 설립된 애플망고는 완속 충전기부터 급속 충전기까지 가정 및 상업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롯데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헝가리 터더바녀 산업단지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1,100억 수준의 추가 투자를 밝혔습니다. 양극박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에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 육성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태양광 사업 전문 하나솔루션 큐셀이 하나모티브라는 새 브랜드를 출시해 충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SK-E&S도 올해 3월 미국 전기차 충전 기업 에버차지를 인수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에도 조향 장치를 연간 1,700만 개 이상 생산해 2020년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양금속입니다. 태양금속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용 냉간 단조 볼트류 전문 제조업체로 2020년 말 기준 업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태양금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2월 이후로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1270원대를 지켜주었습니다. 6월에 지수가 많이 빠지며 급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지켜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반등하며 함께 상승했는데 현재 올해 5월과 6월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1588원까지 캔들의 몸통이 닿았습니다. 또한 매물대도 지금 캔들 윗부분에서 계속해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하여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수가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1588원대를 이번에는 한번 넘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과 전망이 그렇게 좋다면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삼성 SDI도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안과 말레이시아에 원통형 배터리 라인 증설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20%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는 지난해 83억 6천만 셀에서 올해 106억 6천만 셀로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원통형 배터리 셀 수요가 285억 8천만 셀로 168%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삼성 SDI가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공급하며 주목받고 있는 종목 바로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표면 처리 강판 전문 기업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인 원통형 전지 셀에 사용되는 전기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이 있습니다. TCC 스틸 일봉 차트를 보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11,400원대를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잘 지켜주었습니다. 현재 증시가 반등하며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거점 라인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월요일 캔들이 11선을 몸통으로 돌파한 가운데 매물대도 캔들 밑에 자리하고 있어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현재가 고점 부담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발맞추어서 함께 기술 개발되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미래차라고 불릴 정도라면 자동차 스스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줘야 할 것입니다. 이미 6월 9일에는 국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강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4단계 기술, 즉 레벨 4를 적용한 아이오닉 5로 카헤일링, 즉 차량 호출 시범 서비스인 로보라이드의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은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등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면 관련 부품 역시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중요 부품 중 하나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선별했습니다. 바로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장비 및 자동화 공정 장비용 부품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프론티어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2월 상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최저 16,20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추세를 반등하여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월요일 캔들도 21선과 5일선을 캔들의 몸통이 살짝 돌파했고 51선의 윗꼬리로 맞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대략 27,000원 라인까지도 좋은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가 지금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의 라인은 앞선 상승 흐름에서 잠시 쉬어가던 라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락을 하던 때에도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지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라인을 지켜주고 딛고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좋은 결과는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성공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